안녕하십니까. 유한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미디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CJ E&M의 그 기업 분석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 자료는 11월 9일자에 발간된 자료입니다. 핵심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코멘트가 좀 되어 있는데요.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좀 부진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CJ E&M의 주가는 이번 3분기 실적과는 관계없이 그 한중 관계 개선 효과로 인해서 핵심 자회사인 넷마블과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먼저 간략하게 지난 3분기 CJ E&M의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분기에는 군함도가 좀 좋지 않았던 이유로 영화 부분에서는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. 특이했던 점은 음악 부분에서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. 이 부분은 자체 제작 콘텐츠인 쇼미더머니 6와 원어원 흥행 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좀 급증했던 측면이 있고요. 이러한 이익은 그 방송 부분과의 시너지가 좀 본격화되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정 수준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요.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방송 부분 영업이익은 92억을 달성을 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억 원 증가에 그쳤는데요. 이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실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먼저 광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 부분은 지난 4개분기 동안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보였고, 그다음 고마진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광고가 한 50% 정도 YY 성장을 했고, VOD 매출도 27% 성장, 그리고 콘텐츠 매출도 16% 성장을 해서 지난 2분기 기준으로 그 획기적 이슈인 드라마 가속 삼각 효과까지 지금 소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3분기부터는 이익 레버리지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게 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이익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던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이번 3분기에 신규 론칭된 일부 예능 프로그램들 관련해서 좀 제작비가 상승을 했고, 두 번째로는 작년 4분기에 인수했던 베트남 자회사 블루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과도기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낼 수 있는 호시적을 좀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은 올 연말에까지도 일부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CJ E&M의 주가는 앞으로 이번 3분기 실적은 크게 관계없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넷마블 게임즈와 CJ E&M의 주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. 대략적으로 현재 CJ E&M의 시가총액에서 넷마블 게임즈 관련 지분 가치가 약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. 지난 5월 12일자로 넷마블 게임즈가 상장한 이후에 CJ E&M과 넷마블 게임즈 주가 간의 상관계수는 0.84에 달했습니다. 이것이 시사를 하는 바는 현재 CJ E&M 주가는 일종의 그 지주사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넷마블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특성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넷마블 게임즈가 중국에서 게임 판호를 따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혜는 E&M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중 관계의 수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다음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CJ ENM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.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은 모두가 잘 아시는 히트 드라마 도깨비, 푸른바다의 전설 등을 제작했던 드라마 제작사인데요. CJ ENM의 연결자 회사이고 이번에 IPO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. 상장일은 11월 24일이 되어서 며칠 있으면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등장을 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상장 이후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한 8천억에서 많으면 한 1조 원 사이 정도가 될 겁니다. 그러면 멀티플 기준으로는 대략 한 많으면 35배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비싼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고 전제를 깔게 되면 내년도 기준으로는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멀티플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, 그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CJ ENM의 주가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가치 상승을 일부 반영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실적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중국향 콘텐츠 판매 매출입니다. 첨언을 드리면 이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작비의 90%, 최소 90% 정도는 방송사한테 판매하는 방영권 매출, 그리고 기타 PPL 등 매출 등을 통해서 90% 이상을 리쿠브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레버리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VOD 판매나 아니면 이런 해외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판매를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내는 구조에 있고요. 이쪽 관련 매출은 굉장히 순도 높게 영업이익에 떨어질 수 있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주목을 하셔야 할 거는,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은 작년에 이제 5월 달에 물적을 분할을 한 관계로 5월 이후 기준으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, 작년도에 8개월 영업한 기준으로 중국향 콘텐츠 매출이 170억 원에 달했습니다. 이거는 연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중국향 매출이 한 200억 원 정도 됐다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거고요. 하지만 올해는 한한령 현상이 있었던 관계로 이 매출이 거의 절벽 현상에 빠져들게 됩니다. 그래서 올해는 중국으로 판매되었던 콘텐츠 판매 매출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만약 한중 관계가 풀리게 된다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2018년에는 못해도 기존에 했던 그 중국향 콘텐츠 매출이 200억 원 이상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내년에는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글로벌향 대작 콘텐츠가 지금 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에서 레버리지를 더 일으킬 수 있다면 이게 증폭도는 더 클 것으로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이 경우 스튜디오 드래곤의 PE 멀티플은 20배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. 그 외에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르가닉 그로스 성장 스토리를 감안해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은 매우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참고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연간으로 올해 한 22편 정도의 드라마를 제작을 할 거고요. 지속적으로 드라마 제작 편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드라마 제작 편수를 늘릴 수 있는 거는 캡티브 채널인 TVN, OCN 등을 제외하고라도 종편이나 아니면 지상파, 그리고 해외 OTT 플레이어 등 다수의 플랫폼에 드라마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요 드라마의 제작 편수 증가만으로도 올가닉 그로스는 나오는 스토리입니다. 거기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실적이 좀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작 판매에 있습니다.
이 회사가 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드라마 라이브러리가 지금은 작년도 기준 한 85편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다수가 구작이었고요. 구작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제작비가 다 리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 새로운 그 플랫폼을 발굴을 해서 그쪽에 컨텐츠를 갖다가 럼썸으로 넘기게 될 경우 여기에서 또 순도 높은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드래곤의 영업이익률은 뭐 매년 증가세에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참고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글로벌 여러 미디어 그룹과 다수의 업무 협의 및 제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CJ E&M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목표 주가 산출을 다음과 같이 했고요. 목표 주가 산출은 본업인 미디어를 한 1.23조, 자회사를 한 3.4조, 순차입금 3,500억 정도를 감안해서 산출한 기업 가치 4.3조 원을 기반으로 목표 주가 11만 1,000원을 제시를 합니다. 지금 저희가 봐야 할 거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넷마블 게임즈인데요.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15,6조 원에 할인율 20%를 적용해서 12조 원 정도의 가치에 지분율 22%를 적용해서 2.7조 원 정도의 가치를 저희는 반영을 했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시가총액 밴드의 중간값을 적용을 해서 9,238억 원으로 평가를 하고 그 중에 지분율 71%를 적용해 6,600억 정도의 가치를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참고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할인율은 적용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. 지금 저는 그 CJ E&M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, 해외 성장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이제 본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을 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익은 올해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요. 또 올해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 900억 원에서 더블 카운팅을 배제하기 위해서 드래곤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차감한 539억 기준으로만 평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는 CJ E&M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좋은 회사이고 미래의 성장 사업이 있지만 이익이 좀 가시적으로 잘 안 나는 특성이 있는 관계로 이익은 올해의 체력만으로 평가를 하고 대신 드래곤과 넷마블 게임즈의 지분 가치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밸류에이션을 해본 것입니다. 여기까지 CJ E&M 기업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